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사를 향해서 달리고 계신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벌써 5단원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끝에 그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니까요. 고구려 대외 항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있네요. 우리 보기 전에 벌써 스포를 받습니다. 예.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겠구나.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건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보고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다섯 번째 테마는요. 미스테리. 와, 그리고 복수.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미스테리, 뭔가 알 수 없는 이게 과연 무엇일까?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미스테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복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그래. 이거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고요. 다윗이에요. 자, 굉장히 큰 거대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쳐야 돼요. 우리 역사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수많은 적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나라 쪽, 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위기를 겪게 될 건데요. 이때 이 나라를 구원한 미스테리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을지문덕이요. 그런데 물음표가 있네. 이게 뭐야? 사람 눈인가? 아닙니다. 언제 태어나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을지문덕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문덕은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출현해서 언제 사라졌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아, 정말 미스테리하구나. 또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또 침입을 받게 될 건데 이를 물리쳤었던 양만춘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나 죽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진짜 실존 인물이 맞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나중에 꾸며낸 거 아니야? 미스테리하네요. 이와 관련한 얘기가 초반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주제. 복수를 꿈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눈빛이 상당히 매서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아끼고 아꼈었던 자기의 딸이 무참히 살해되고 죽어요. 그리고 이 딸의 사위, 딸의 이제 남편이죠. 이 사람의 사위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꿈꾸게 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람은 누구냐? 신라의 김춘추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춘추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 그 계기를 뭔가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갈 건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두근두근 되지 않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김춘추가 무열왕이라는 왕에 즉위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 이제 아들이 아빠가 복수를 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이 항쟁 과정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었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항쟁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 이 사이 이 둘이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쳤었어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한강을 뺏고 이 둘이 한강을 나눠 가졌었는데 이 진흥왕이 말이죠. 백제 성왕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성왕이 쳐들어왔죠. 결국에는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받고 뭐 이후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얘기들이에요. 자, 신라가 한강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 상당히 크게 바뀌어요.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대립했을 때는요. 중국도 여러 국가들이 막 출현했었어요. 이런 국가 나왔다 저런 국가 나왔다가 여러 국가들이 막 출현했었는데 그런 국가 중국의 혼란기가 이제 통일되면서 끝나요. 바로 그 중국의 통일된 나라 이름이 수라는 나라예요. 수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나라가
중국의 큰 국가 골리앗의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는데 중국이 나눠져 있어서 중국이 엄청난 위협까지는 아니었었거든 그전에. 근데 너무 큰 중국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장 크게 위협으로 느끼는 국가는 누구냐? 중국과 육지에 붙어 있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이것 봐라. 중국이 우리를 치겠는데 안 되겠어.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겠어. 여러분 고구려 하면은 싸움꾼 이미지가 강하죠. 싸움꾼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할 겁니다. 이 시기가 영양왕이라는 왕 때예요. 이 왕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따라가 보는 겁니다. 수나라를 먼저 공격했어요. 자, 여러분이 수나라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좀 싸움 좀 잘하는 것 같은 다윗 공격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겠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 수나라는 수문제라는 황제 때 수나라예요, 이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막 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가 방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수문제가 양제라는 또 다른 황제로 바뀌어요. 자, 이 수양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굴복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만 명이 오냐? 무려 100만 대군이 와요. 뭐 100만 대군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죠? 이 중국의 역사 같은데 굉장히 많은 군사를 100만 대군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100만 대군은 진짜요. 오히려 100만이 넘어야 한 113만이 돼요. 여러분 100만이 넘는 113만 이거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광역시급 인구예요. 이들이 다 뭐예요? 군사예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예요.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고구려를 멸망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아우 정말 이렇게까지? 그래. 고구려가 정말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수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막 침입을 합니다. 자, 고구려가 보니까 와 군사가 너무 많아. 자, 근데 여러분 군사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100만 명을 쭉 세워봐요. 100만 명을 어디다 세울 거야? 그렇지? 100만 명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쫙 늘려서 100만 명 1부터 1, 2, 3, 4 했고 100만 갈 때까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휘 명령 이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보급도 문제예요. 이 먹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먹고 필요한 무기 이런 것도 막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군대는 하지만 명령을 받아서 계속 진격을 합니다. 방어하는 고구려 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고구려 군대의 속내가 무엇일까? 적진 깊숙이 계속 들어와요. 고구려 영토 내로 깊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어떤 강을 하나 건넙니다. 살수라는 강을 하나 건너요. 예, 지금 뭐 북한 쪽에 이제 청천강이라는 요 강으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자, 이 강을 건너는데 보니까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 우리. 느낌이 싸해. 이상하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매복했었던 고구려 군대가 지치고 있었던 수나라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여기까지 깊숙이 끌고 온 거야, 고구려가. 유인을 한 겁니다. 자, 이 살수에서 벌어진 전투가 살수대첩이고요. 이걸 이끌어서 승리로 만든 고구려의 장군이 바로 미스테리 수수께끼의 인물 을지문덕입니다. 자, 이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수대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수나라의 100만 대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만 대군을 추려서 나중에 뭐 한 30만 정도로 추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많잖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굴복시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들의 전쟁도 실패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들은 계속 불만이 있었거든. 머나먼 길을 떠나와가지고 배도 고프고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이러면서 피해도 겪고 엄청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게 이제 폭발한 거예요.
수나라 내부에서 불만이 터진 거야. 이럴 거면은 이 머나먼 여기 고구려까지 왜 왔냐 이거죠. 그래서 수나라는 내부 불만들이 폭발해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어허.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요. 중국에서 통일된 큰 국가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수나라는 멸망했다. 와, 고구려가 이겼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에 또 다른 새로운 국가, 통일된 국가가 다시 좀 이따 나와요. 아, 빠르게 수습을 한 거야. 그 나라가 바로 당이라는 국가입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라는 새로운 중국의 국가가 나왔어요. 그래. 자, 이 당나라는요, 처음에는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잘 못하겠죠. 여러분이 당나라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앞에 수나라가 고구려랑 공격하고 막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멸망했잖아요. 그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랑 너무 깊이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당나라도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나 중국의 큰 국가야. 나 골리앗이야. 근데 고구려 얘들 싸움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체급이 우리보다 떨어져. 우리가 굴복시켜야겠어. 그래서 당시 당태종이라는 중국의 황제가 팽창정책, 우리가 더 힘을 키우겠다. 고구려를 굴복시켜야겠다. 아, 이전 수나라와 비슷한 모습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구려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났어. 아니, 수나라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물리치긴 했어요. 근데 이거 또 오면은 또 물리칠 수 있는 장담을 할 수가 있나? 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가 일단은 대비를 차근차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중국의 당나라와 고구려 국경선 사이에 울타리를 확, 그게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거예요. 자, 천리장성은 당나라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지금 아직 안 쳐들어왔어. 근데 막 쳐들어올 것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쫙 울타리 담벼락을 쌓은 거야.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성입니다. 성들을 연결해서 방어성을 쌓은 거예요. 자, 이러면서 고구려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 내에서는 막 갈등이 있었어요. 이때. 야, 당나라가 침입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이랑 꼭 싸워야 되나? 응? 당과 좀 이렇게 대화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안 되지. 쟤네가 우리를 치려고 오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우리 누구야? 고구려잖아.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전쟁을 감수해야 될지 아니면은 대화로 좀 풀어보려는 시도를 해야 될지, 이런 갈등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리장성 축조, 여기서 이제 일했었던 관리, 높은 관리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당나라랑 싸워야 돼. 우리 고구려가 누군데? 우리는 싸움의 민족이야. 전투의 민족이야. 당나라 우리 다시 무찌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 내에서 막 이런 갈등이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자신의 사람을 이끌고 고구려도 없이 평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당과 대화하자라는 사람들을 싹 제거해요. 그리고 왕을 갈아치워요.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다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연개소문이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되면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정변, 쿠데타라고도 하죠. 그치? 자기가 힘을 동원해서 국가의 권력을 싹 가져온 겁니다. 그럼 연개소문은 이제 뭘 할까요? 연개소문은 당과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 고구려가 당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먼저 공격할까 막 고민하겠죠. 그렇지? 자, 이 연개소문은요, 대망리지라는 엄청난 최고 관직을 자기가 이제 차지하면서 왕보다 힘이 더 센 사람으로 군림을 할 거예요. 당과 싸울 준비를 하겠죠. 이 소식을 듣고 당나라가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누구야? 야, 우리 당이랑 싸우겠대? 이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겠어.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러 막 또 옵니다.
야, 그래요. 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당나라가 고구려 국경선 천리장성 쪽의 성들을 하나씩 공격해요. 아, 당나라는 앞서 수나라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공격했어. 아, 당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사도 많은데 괜히 성급하게 적진 깊숙이 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하나씩 깨부수면 고구려는 금방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성들이 무너지는데 당시 연개소문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아, 이거 당나라가 신중하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밀리겠다. 국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어떡할까? 국경을 포기하고 다른 방어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국경에 있었던 성 중에 이 성, 안시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여기에 성주가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이 안시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병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시성주가 관민들과 함께 이제 항전을 이어간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 고구려의 승리였었고 이 성주가 양만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인지 그건 뭐 미스테리인데 아무튼 그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당나라는 씁쓸하게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안시성 전투였던 거예요. 수나라처럼 당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당나라는 신중하게 공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 같은 게 드는데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무승부처럼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침입은 격퇴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연달아 격파했었다. 근데 당나라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보자. 당시는요, 자, 보시면요.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었고요. 신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신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라는 앞서 백제와 진흥왕과 성왕 사이에 그 이후긴 한데 갈등이 있었죠. 같은 편이었었다가 백제 왕을 죽였잖아, 신라가.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얘기를 볼까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한강 유역의 땅을 뺏어가 버렸어요. 신라가 너무 싫어. 우리는 싫고 우리도 싫어. 어라? 이 둘이 사이가 좀 좋아질 거예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지. 그지? 고구려는 신라가 싫고 백제는 신라가 더더욱 싫고 그러면 지금 신라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이야. 이러던 와중에 당시 신라 선덕여왕 때인데요. 백제의 이 왕이 등장합니다. 의자왕이에요. 자,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왕할던 초반부에는 통치를 잘했어요. 힘도 셌어요. 신라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백제가. 신라를 막 공격해서 성을 수십 개를 뺏어요. 대표적인 성이 대야성이라는 성이에요. 예,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쪽인데요. 여기를 비롯한 여러 성을 함락해. 그러면 이 얘기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면서 이제 백제가 신라에게 복수할 거야. 옛날 우리 성왕을 죽였지 너희들이 복수하고 말겠어.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대야성이 함락되고 대야성을 지키는 성주가 백제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신라의 한 왕족이 정신이 뿅 나갔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내 딸이 죽다니, 내 사위가 죽다니. 아까 오프닝에서 봤었던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김춘추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복수하고 말겠다. 백제 이것들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생의 목표는 아마도 백제를 멸망시키고 굴복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김춘추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때는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군대 싸움을 하면은 신라가 백제한테 밀릴 때요. 그리고
고구려와도 관계가 좀 그런데 방법을 찾아볼까? 이 김춘추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봅니다.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요. 이 김춘추는 백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백제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고구려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개소문이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군사 좀 지원해 주세요. 백제를 칩시다. 연개소문이 보니까 신라가 일단 탐탁치가 않고 어떻게 할까? 연개소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김춘추한테 야 김춘추야 너 예전에 신라 너희들이 우리 고구려의 한강을 뺏어갔잖아. 그거를 다시 돌려주면 군사 지원을 해줄게. 신라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얻은 땅인데 이 땅을 다시 달래. 김춘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고구려 감옥에 갇혀요. 김춘추 여기서 끝인가? 관리한테 뇌물 줘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로 가냐? 당으로 갑니다.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 황제를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제의하냐? 아니 당나라께서 얼마 전에 고구려와 싸움을 했는데 안시성 전투예요. 아니 뭔가 씁쓸한 결말을 맞으셨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라가 도움을 조금 보태고 싶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나라께서는 고구려를 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백제를 칠 수 있거든요. 같은 편을 먹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의를 하는 거예요. 김춘추가 보니까 당나라도 뭔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신라가 채워주겠다. 신라의 주적은 당시 백제겠죠. 당의 주적은 고구려겠죠. 그래 힘을 합쳐서 하나씩 쓰러뜨리자. 이게 바로 나당 동맹이에요.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맹. 당시 당나라가 듣기에 괜찮은 제안인 거야. 왜? 고구려를 열심히 쳐봤는데 뭔가 될 듯하다 안 됐어. 조금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신라가 고구려 뒤에서 쳐주면 고구려도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 김춘추가 신라를 구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는요. 이런 여러 가지 활약을 바탕으로 왕 위에 오를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무열왕이라는 왕이에요. 자, 김춘추는 뭐부터 하고 싶을까요? 바로 백제를 공격하고 싶겠죠. 그래, 김춘추가 즉위해서 결국 무열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열왕은요, 바로 이제 백제를 치겠다. 당나라와 함께, 그래요.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치고, 그리고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치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자, 신라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어디 있어? 옛 멸망한 가야 출신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 가야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금관가야 김구해라는 왕의 손자거든요. 김유신이에요. 이 김유신은요. 신라에서 망한 나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와 김유신 이럴까요? 김유신 이러지 않을까요? 예, 김유신도 뭔가 좀 괜찮은 사람과 친분을 쌓고 나의 능력을 신라에서 꽃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은 거냐? 김춘추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김유신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이 김유신의 군대가 백제로 막 쳐들어갑니다. 당시 백제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정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계백입니다. 계백의 결사대가 김유신의 군대를 맞아서 싸웁니다. 근데 초반에 이쪽에 백제 군대의 숫자가 적었는데도 계속 이겨요. 그러다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산벌 전투라는 싸움이에요. 백제와 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선 당나라의 원군이 막 오겠죠. 그래, 이제 백제는 결정적인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당시 왕 의자왕 어떻게 해? 도망가야죠. 그렇지?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백제는 도읍지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도 사로잡혀서 항복합니다. 700여 년의 백제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누가 멸망시켰어요? 나당 연합군이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 삼국의 한 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백제가 무너졌으니까 그래, 백제 멸망했네. 오늘부터 신라로 살겠어? 그럴 리가. 백제는 일단 표면적으로 망했지만 다시 우리가 백제를 일으킬 거야 라는 이런 잔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다시 백제를 일으키겠다. 백제 멸망 직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복신과 도침이란 인물이 여러 성들에서 항전을 하면서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울 거거든요. 당시 자,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죠. 의자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 중에 하나는 당나라로 투항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부여풍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이상하네요. 자, 부여가 성이에요. 백제의. 풍이 이름이에요. 왕자풍. 플레임으로 하면은 부여풍이죠.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 힘을 모아서 이제 나당연합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치상지라는 인물도 당나라 군대에 맞서서 막 싸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제3자가 개입해요. 누가 개입하냐? 왜군이 개입해요. 일본에서 군대가 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나의 베프는 백제야. 백제가 학문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문물도 전해주고 불교도 전해주고 일본에게 백제는 삼국시대 때 친구이자 선생님이에요. 아니 근데 백제가 망했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야. 안 되겠다. 그리고 백제가 부흥운동한대. 우리 일본이 지원해주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중국과 일본까지 개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의 군대가 우리나라로 파견돼서 백제 편으로 싸우는 거야. 누구랑 싸우는 거야? 신라와 당연합군과 싸우는 거야. 한일 연합군이 한중 연합군이랑 싸우는 거야 지금. 이게 백강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냐? 신라와 당나라, 즉 나당 연합군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백제 부흥운동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래서 백제의 잔불도 이제 거의 꺼지게 된 거예요. 자, 누가 남았습니까? 고구려가 남았어요. 자, 고구려는요, 당시 앞서 봤었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연개소문이에요. 이 연개소문은요, 싸움도 잘했어요. 전투, 군사 지휘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와도 신라가 와도 연개소문이 지휘하면서 고구려를 일사불란하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연개소문이 죽었어요. 사람이 또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어서 죽는데 연개소문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우리 아빠 권력은 내가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연개소문은 죽기 전에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아들 3명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우리 망해. 아버지 안 싸울게요. 자, 첫째 아들 남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연남생.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보기에 형 너무 별로야. 안 되겠다. 형을 몰아내자. 그래서 형을 몰아내는데 이 형이 보기에 동생들이 너무 괘씸하네. 그래? 그럴 거면은 우리 고구려의 적국인 당나라로 투항하겠다. 이게 뭐야? 이상한 모습으로 갔어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끼리의 또 지배층 사이에 권력 쟁탈전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분열하게 된 거예요.
고구려가 연개소문 때에는 똘똘 뭉쳐서 당나라와 싸우고 신라와도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 뭐야? 쪼개지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싸웠던 적국에 막 투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야? 고구려는 알아서 망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함락되겠죠. 고구려가 멸망하게 돼요. 끝났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여기도 잔불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자,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건모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고구려의 왕족이었었던 안승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거야. 백제랑 비슷하죠. 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래. 그러면서 전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안승한테 연락이 와요. 누구냐? 당신들을 도와줄게요. 우리를 도와준대. 그래. 우리가 싸울 수 있겠다. 누군가 봤더니 보내니 신라. 고구려를 멸망시킨 국가는 당과 신라예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잖아. 그렇잖아요. 나당연합군이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그러면 신라 군대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신라가 지원해 주겠대. 이게 뭐지? 신라는 고구려 멸망했다가 다시 살려내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결론부터 보자. 안승이, 고구려 부운동을 이끌었던 안승이 신라 당시 이제 문무왕이라는 왕으로 바뀌었을 때인데 이 사람을 이제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한반도 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통치해라. 지금의 익산 쪽 금마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지원하도록 할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신라는 왜 그랬습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켜놓고 왜 다시 살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나라로 한번 우리가 빙의를 해볼게요. 당나라는 큰 골리앗이요. 당나라가 멸망시키고 싶었었던 국가는 고구려예요. 자, 근데 일단 신라가 백제를 쳐달래. 그래, 백제를 쳤더니 백제가 쓰러졌어. 여기서부터 이제 당나라가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백제를 쳤는데 고구려도 이제 무너질 것 같아 왠지. 그러면 저쪽 한반도 쪽에 신라밖에 안 남겠는데? 신라도 보니까 이건 뭐 고구려보다 힘이 더 약해 보여.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당나라가 백제가 멸망했을 때부터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신라도 다 차지해야지. 같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계림도독부 이런 것들을 세워요. 자, 이게 뭡니까? 도독부, 도호부 이런 거는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할 거야.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릴 거야 해서 만든 어떤 기관 같은 거예요.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 이런 거세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나라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다 우리 당나라 땅 할 거지. 그거 준비하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야심을 드러낸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나라의 이런 모습을 신라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 신라는 당이랑 같은 편이고 그래 각각 땅을 나눠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이 다 가져가겠대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신라가 고민하다가 당과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신라가 당과 싸우기에는 힘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멸망시켜서 미안해. 우리가 살려줄게. 백제는 없어졌어 이제. 신라랑 고구려로 가자. 너희들 보덕국이라고 하고 당과 싸우자 우리. 예. 약간 안승은 신라에게 좀 이용당했어요. 예. 신라는 결국에는 이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당과 같이 싸우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당이 같은 편이었다가 싸우는 거예요. 아우 진짜 이게 이 국제 관계가 되게 냉혹하죠. 어제까지 친구였다 갑자기 또 바뀐 거야. 이 전쟁이 나당 전쟁이야. 신라와 당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투는 당나라가 엄청난 큰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미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방심하면은 일을 그르치는 거야. 당나라가 그랬어요. 당나라 보기에 백제도 망했고 고구려도 망했어. 신라도 별게 없을 것 같아. 방심했어요. 신라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요. 왜? 여기서 지면 신라는 그냥 멸망이에요. 당이랑. 그치? 기적적인 승리들이 일어납니다.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전투에서 당의 육군과 수군을 신라가 결국 다 격파해요. 당은 그래서 너무 방심했다. 안 되겠다. 그래, 고구려 없어진 걸로 만족. 그래서 당이 떠나게 되고 신라가 드디어 이 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완성했었던 당시 왕은 앞서 김춘추가 죽은 이후에요. 자, 복수하신 김춘추는 백제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백제가 멸망하고 죽어요.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들이 아빠 일어나세요. 삼국 통일은 내가 달성해야겠다. 바로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에요. 네, 문무왕이라는 왕 때 고구려 멸망부터 나당전쟁,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이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는데 영토를 보니까 말이에요. 옛 고구려의 영토의 상당수는 당나라가 가져갔어요. 신라가 영토를 삼국을 통일했었던 영토는 신라의 땅과 옛 백제의 땅, 그리고 일부 조금 더 해서 이런 모습으로 통일이 되게 될 겁니다. 통일을 했는데 뭔가 좀 아쉽구나.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삼국 통일을 이렇게 삼국시대를 신라의 삼국 통일로 끝내게 되었구나. 그래요.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는요, 여러 사건들이 지금 이어지는 모습, 이 순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단원 이론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어떻게 구현되었을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만 기대가 될까요? 한번 보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게 나왔습니다.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누구? 이분이 나왔네요. 을지문덕. 공격했다. 그래서 막 도망쳐서 도망갔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어느 국가를 물리쳤나요? 중국의 수나라를 물리쳤었죠. 나에 보니까요,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나당 연합군이구나. 평양을 함께 포위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항복을 받고요. 참고로 고구려 마지막 왕은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왕이에요. 네, 그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고구려가 멸망했다. 고구려 도읍지 평양성에 함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봤던 스토리의 순서들을 중심으로 한번 파악해보자. 1번에 보니까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왕에 책봉되었다.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등장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그렇지? 그래서 익산 금마저라는 곳에 보덕국을 세우고 왕의 책봉이 되었구나.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얘기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의 내용이에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이거는 저기 앞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막 형성되는, 발전하는 이런 초반부에 등장했었던 내용입니다. 3번에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원군을 보내줬었죠. 이때 신라의 왕은 내물마립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앞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4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때 중국의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당나라죠. 그렇죠. 그래, 수나라 공격이 있었고 당나라와의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했구나.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가나 사이에 들어가는 사실이 맞겠네요. 5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하였다. 이것도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거 삼국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의 뉴스, 가상 뉴스인가 봐요.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오늘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김춘추는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당나라에 갔다 왔나 봐요.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허, 김춘추가 당에 파견되었다가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냈대.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김춘추가 뭔가 한 건 하셨네요.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의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었구나. 그래서 이 당의 군사들을 바탕으로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고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나당 동맹을 김춘추가 주도하여 체결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나당 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백제 공격, 고구려 공격 이렇게 가죠. 백제 공격, 고구려 공격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있어야 되겠죠? 김춘추 얘기는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나 사이, 가나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을까? 보니까 가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가나 사이에 안희성 전투가 있어요. 그러면 수나라, 당나라 대립이네요.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했을 때에는 안희성 전투를 당이 치르고 뭔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좀 아쉬운데 이럴 때 김춘추가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고 나 시기가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것도 가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가 보니까 백제가 남은 적군 사비성으로 진입했다.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했다. 백제의 도읍지인데요. 보니까 지금 막 항복했대요. 살아난 사람 붙잡아 가려고 했었대. 보니까 또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서 이를 쳐서 쫓아냈대. 그래, 웅진 도독으로 삼았대요. 이 얘기는 뭐지요?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되고 당과 신라의 군대가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웅진 도독부 만들겠다. 결국 백제가 멸망하는 당시의 모습이에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나에 보니까요. 손인사 유인왕 뭐 이런 인물들이 있나 봐. 신라왕 김범민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그래. 신라가 뭔가 군대를 지금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백강으로 가서 주류성으로 갔어요. 백강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나 봐요. 신라가 군대를 일으켰는데 백강에서 전투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백강 전투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외가 군사를 지원하여 그래서 나당 연합군과 싸웠다. 여기서 이제 패배하고 백제 부흥운동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봤었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백제 부흥운동 관련된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1번에 보니까 사찬 시득.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나당 전쟁에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그러니까 신라와 당이 일단 결별해야 돼. 그럼 이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고구려도 멸망한 이후. 2번에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요거는 백제가 신라를 막 공격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라가 김춘추를 보내서 뭔가 고구려나 당에 도움을 요청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당 동맹 체결되기 전의 모습이다. 3번에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래.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지.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가겠죠. 4번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요거는 백제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계백이 항전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에 얘기해요. 5번에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 왕으로 책봉됐다. 안승이 이렇게 하려면 고구려가 멸망해야 돼요. 백제 부흥운동 다음에 고구려 멸망이거든. 그래서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문제.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가 보니까요. 의자왕 나왔습니다. 당과 신라의 군사도 이미 백강 지났대. 그거 아닌가? 계백. 황산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강 전투 말고 여긴 그냥 지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계백, 황산으로 가서 황산벌 전투예요. 백제 멸망 직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나당 연합군이 몰려온다. 그래서 계백이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러 갔는데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백제 멸망으로 이어지겠죠. 나에 보니까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요. 백강.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왜의 군사를 만났구나. 백강전투 얘기하는 거였어. 좀 아까 봤었던 그 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백강전투였었구나. 다 해보니까요. 자, 뭐 군사막 매소성에 진을 쳤어요. 와, 20만 대군이 왔네. 매소성, 그래서 신라군이 공격했네. 다행히도 승리했구나.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죠. 신라와 당이 이제 싸우고 있었던 마지막 쪽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라에 보니까 건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건모잠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죠. 건모잠, 안승.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자, 그러면 순서를 나열해 볼게요. 가는 백제 멸망 직전. 나는 백제 부흥운동. 그러면 가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라의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겠죠. 근데 당나라가 야심을 품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다가 신라와 전투를 벌였네. 나당전쟁. 그래서 가의 백제 멸망 직전, 나의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다의 나당전쟁. 자, 요 순으로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막상 문제 보니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